제목 60세 이후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6가지 비결.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아하게 나이 드는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며 60세 이후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비싼 치료나 급격한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행복, 건강,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활기찬 65세 이선영 씨를 만나보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노화의 무게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에너지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상 업무를 따라잡기 어려워하고 종종 자신의 행복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선영 씨는 이렇게 느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때 정말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식 생활 방식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균형, 만족감, 건강한 노화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비결에 대해 궁금했던 이선영 씨는 몇 가지 간단한 네덜란드 습관을 그녀의 삶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이 습관들은 따르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행복, 전반적인 웰빙 향상을 원한다면 이 습관들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의도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선영 씨의 삶을 변화시켰고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6가지 네덜란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이 판도를 바꾸는 습관들을 기대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 또는 단순히 공원에 앉아 있는 것이든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연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시간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노화의 무게와 실내에서 보낸 긴 시간을 느낀 후 이선영 씨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공원에서 매일 산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더 활기차고 주변 세계와 연결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새들의 지저, XEA, XP 보ven, XX가 육시는 소리,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행위. 이 모든 것이 이선영 씨가 더 가볍고 현재에 더 충실하며 더 평화롭게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단 몇 주 만에 그녀는 잠을 더 잘 자고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며 심지어 감정적으로 더 균형 잡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던 스트레스는 산책 중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한 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짧은 산책만으로도 완전한 이점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루에 단 20, 30분만 자연에서 보낸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정원에 앉아 있거나 단순히 현관에서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것이든 자연은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네를 떠날 필요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분이나 에너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선영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일상 루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산책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얼마나 자주 밖에 나가시나요? 어쩌면 그것을 당신의 루틴의 일부로 만들 때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미 하루에 야외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걷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종 작은 변화들이며 야외로 나가는 것은 60세 이후 최고의 기분을 느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2. 휘게 받아들이기, 아늑함 만들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또 다른 강력한 습관은 휘게, 히게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덴마크어 단어로 집안에 아늑하고 따뜻하며 양육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덴마크에서 유래했지만 네덜란드 전역에서도 사랑받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휘게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생활 공간을 안식처, 즉 편안하고 편안하며 진정으로 평화롭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선영 씨에게 휘게라는 아이디어는 급격한 변화 없이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쉽고 의미 있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작지만 영향력 있는 변화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부드러운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너무 밝거나 거친 것은 아니지만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드러운 램프와 양초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근처에 아늑한 담요를 두어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쇼를 볼 때 껴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선영 씨가 창가에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어 차 한 잔을 즐기고 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따뜻함과 편안함을 만드는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은 그녀의 집을 변화시켰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공간은 단지 잠자거나 먹는 장소가 아니라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며 주변 환경의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담요의 부드러움, 그리고 그녀의 공간의 평화로움은 이선영 씨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평온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단지 사는 장소가 아니었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음미하며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휘게는 많은 시간, 돈 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따뜻함과 편안함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녁에 양초 몇 개를 켜거나 가장 좋아하는 슬리퍼를 신거나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여 더 평화롭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선영 씨에게 집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단순한 행위는 그녀의 기분과 웰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속도를 늦추고 반성하며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휘게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독서, 뜨개질, 따뜻한 핫초코 한 잔 즐기기, 또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든 당신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만의 작은 성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향상시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푸는 집안에 가장 좋아하는 아늑한 장소가 있나요? 어쩌면 창가의 의자, 가장 좋아하는 담요가 있는 편안한 소파, 또는 식물과 부드러운 베개로 가득 찬 작은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가장 좋아하는 아늑한 공간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삶에서 더 평화로운 순간들을 만들도록 서로 영감을 줍시다. 기억하세요. 휘게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단순한 위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몇 분 동안 집안에 더 많은 따뜻함과 휴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아늑함은 60세 이후 행복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 3. 가족 식사 우선시하기. 네덜란드에서는 가족 식사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교제를 즐기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이 매일의 의식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웰빙을 양육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며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조성합니다. 이선영 씨에게 식사 시간은 고독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또는 남편과만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즐겼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깊은 연결감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문화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정기적인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가족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을 집밥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금세 소중한 전통으로 꽃피웠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녀의 집은 가족의 따뜻함, 웃음, 대화, 심지어 공유된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는 단지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주위에 앉아 이선영 씨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눈에서 기쁨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도 같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진짜 선물, 즉 연결을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식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선영 씨의 기분은 크게 향상되었고 한 주의 스트레스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편안함을 즐기면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종종 그들의 경험과 꿈을 공유했고 그녀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함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공유된 경험으로 만들므로써 이선영 씨는 더 큰 소속감과 정서적 웰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일주일 내내 기대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가족 저녁 식사가 화려한 식사나 사치스러운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집밥 한 접시, 몇 사람이 모여 앉아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연결되고 싶다면 정기적인 가족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입니다. 식사를 공유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강화합니다. 가족 식사 시간을 가지시나요? 그것이 당신의 기분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유된 식사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함께 식사하는 네덜란드 관행은 거창한 제스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될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앉아서 식사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도 나누세요. 이러한 순간들이 당신의 한 주 하이라이트가 되어 더 연결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 4. 부드러운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핵심 부분이며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관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훌륭한 저충격 운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나 다른 고강도 운동과 달리 자전거 타기는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일상 루틴에 신체 활동을 통합하고 나이가 들어도 이동성과 힘을 유지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이선영 씨에게 자전거 타기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활동적이고 행복한지 본 후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주변 짧은 여행에 완벽한 가볍고 편안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이선영 씨의 목표는 전문 사이클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고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영 씨의 첫 변화 중 하나는 자전거를 이용해 단 몇 블록 떨어진 지역 식료품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심부름으로 시작된 것이 즐거운 모험이 되었습니다. 동네를 자전거로 달리면서 그녀는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커뮤니티의 일부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정원에서 조용한 공원까지. 그것은 그녀가 밖에 나가 다리를 뻗고 여유로운 자전거 타기에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신체적 이점도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활기차고 관절 뻣뻣함이 덜하며 매번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선영 씨는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가능하고 재미있는 짧고 쉬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 환경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의 감각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가거나 장거리를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즐기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동네를 탐험하고 야외를 즐기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게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단순히 경치 좋은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든 자전거 타기는 60세 이후 활동적으로 지내는 접근 가능하고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시도해 본 적 있나요? 60세 이후에 고려해 보시겠어요? 아래에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미 사이클리스트이거나 시작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훌륭한 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전거에 다시 올라 움직임의 즐거움을 받아들이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습관 5. 매일의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네덜란드 문화의 주요 초점이며 특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이 매일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집중할 시간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상, 편안한 목욕하기, 일기 쓰기 또는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이든 네덜란드 사람들은 마음과 몸을 돌보는 것이 우아하게 나이 들고 기분 좋게 느끼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씨에게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내는 아이디어는 항상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친구들로부터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후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단 15분 동안 명상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마음을 조용히 하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위안이 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선영 씨는 하루 종일 더 차분하고 중심 잡힌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고 삶의 작은 어려움들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15분의 고요함 속에서 이선영 씨는 자신의 감정에 더 잘 조율되고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자기 관리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선영 씨가 이 습관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집중하고 덜 압도당하며
일상생활의 요구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단순한 행위는 그녀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몸,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고 의도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몇 분의 명상, 좋은 책 읽기, 따뜻한 차 한 잔 즐기기 또는 조용한 산책이든 당신을 편안하고 재충전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루틴에 통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둠으로써 몸과 마음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제공하여 나이가 들어도 더 활기차고 현재에 충실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기관리 형태는 무엇인가요?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인가요? 긴 목욕인가요? 아니면 평화를 가져다주는 취미인가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자기관리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특히 60세 이후 행복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습관 유발, 단순함과 균형. 네덜란드식 생활 방식은 단순함과 균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관계, 건강, 개인적인 웰빙에 집중하는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 그들은 관리 가능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삶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선영 씨에게 삶을 단순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책임을 저글링하고 활동에 과도하게 헌신한 후 그녀는 자신을 너무 얇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압도당하고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네덜란드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활동과 관계가 그녀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었나요?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었나요? 먼저 그녀는 약속의 수를 줄였습니다. 모든 초대에 예라고 말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맡는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집을 단순화하고 공간을 정리하여 차분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 씨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한 작업에서 다음 작업으로 뛰어다니는 대신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끝내는 것보다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자녀 및 손주들과 더 많은 양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독서, 정원 가꾸기, 자연 즐기기와 같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를 즐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이선영 씨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결과? 이선영 씨는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고 스트레스를 덜 느꼈으며 그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활동에 더 깊은 연결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단순함과 균형은 그녀가 더 많은 우아함, 기쁨, 만족감으로 나이 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책임이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우선시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 평화, 연결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은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 삶에서 단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어쩌면 불필요한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집을 정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단순함은 덜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평가하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균형 잡힌 삶을 만드세요. 결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이 6가지 간단한 습관을 일상 루틴에 통합함으로써 이선영 씨는 행복, 건강, 전반적인 전망에서 큰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았고 매일을 에너지, 감사,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관계는 깊어졌고 건강은 개선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지 그녀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과 앞으로의 해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주었습니다. 이 습관들이 60세 이후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균형 잡힌 삶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들을 시도해보고 그것들이 당신의 루틴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기운을 북돋아줄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더 많은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우리는 에너지, 기쁨, 목적으로 삶의 이 아름다운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